대한민국의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이쇼 건강 토크쇼 오달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너무 저희끼리만 하니까 지금 혼자 가만히 뻘쭘하신 것 같아요. 아, 오달수를 같이 할 걸. 네, 그러니까요. 같이 할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냥 오달수만. 네. 하나, 둘, 셋. 오달수! 예,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아니, 오늘 저희 오달수 스튜디오에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네. 스튜디오 꽉 찬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뭐 구세군, 사랑의 열매 하면서 이런 기부문화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올 겨울은 경기 불황이랑 좀 혼란한 전국 때문에 이 기부문화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저희 오달수에서 기부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특별 게스트 저희가 모셨죠. 사랑의 연탄 나누기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신 사단법인 징검다리의 임동현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좀 생소하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충북 청주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고 있는 징검다리 임동현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우가 한 분 오셨는데요. 네. 목소리가 이제 남자는 중저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 보이시는데 다 충분히 갖추셨고 또 용관 씨도 매력 있어요. 12월에 또 하얀 눈이 내린 듯한 아주 희끗희끗한 약간의 그 머릿결도 왠지 모르게 오늘 나눌 이야기와 좀 이렇게 잘만 매칭을 시키면 어울릴 것 같은. 지난 회차 지난해인지 지지난해인지 왜 김장 얘기하면서 예전에 겨울 준비할 때 김장하고 연탄 이거 두 개 준비하면 겨울 준비 다 했다는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임 대표님도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 제가 워낙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달변 가세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 기부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연탄이거든요. 사랑의 연탄 나누기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충북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 지가 올해 이제 딱 12년 차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2년 네네. 됐구나. 뭐 어떻게 보면 글쎄요, 머리가 좀 하얘졌죠. 연탄을 하시면서 머리가 그만큼 뭐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신경 쓸 일이 충북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충북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 연탄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사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인데 교통봉사대와 함께 시내 중심가에서 저희들이 심장병원 이돕기 모금 행사를 거리 행사를 꽤 오래 했었죠. 그거 오래 했죠. 오래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음향 조명 세팅을 하는 일을 했었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회를 보러 오기로 했던 분이 사회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옆에서 야야야야 용관아 큰일 났다 사회자 펑크 났다.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하고 있는데 일단 네가 올라가 소개를 해. 일단 올라가. 그게 제 첫 무대였던 거예요. 정말? 네,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제 제 데뷔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그런 교통봉사대와 함께 심장병원 어리돕기 그 전에 뭐 수아진 팀과 함께도 안상수 씨 같이 이제 활동을 오래 했죠. 기부문화는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하고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대표님을 초대해서 잠깐 좌담이죠. 좌담 형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꿈이 뭐세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백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봉사, 이 연탄 나눔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뜻하고 할 일이 없어지게. 그러니까 나 그게 아직도 계속 남아가지고 임 대표님 하면 그 생각이 자꾸 그렇게 되면 또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할 일은 있는데 또 이제 또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또 찾으면 되니까요, 그죠? 좌담을 하셨군요. 저희는 옛날부터 늘 기담을 많이 했거든요. 기담이요? 일어나서 얘기를. 죄송합니다. 아니 한 해 몇 가구에나 연탄을 전달하세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조금 수량은 다른데 이제 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도내 한 2,000가구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연탄 한 40만 장 정도 그러고 40만 장이요? 유류를 한 200드럼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보일러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일러 한 70가구 정도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구나. 네네. 연탄, 유류. 그런데 요새는 가스도 지원을 해드려요. 이야.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시대가 변하고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지원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우리 그 최우영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연탄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흔하게 연탄 보일러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에 그 연탄 보일러 많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도 그렇죠. 아니 뭐 최 변호사님은 저기 저 부유하게 사셔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그 시절에 뭐 가스 보일러를 썼다는 아니, 얘기였어요. 아니 도시가스를 지금 썼다는. 본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택도 없는 소리야. 아니 근데 이런 어떤 그런 네. 기부 문화는 알고 계셨었나요? 처음 들었어요. 오. 사진으로만 몇 컷 보긴 했었어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그 하나야구 선수들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진으로 몇 장 보긴 했는데 직접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뭐 남다르지 않죠. 직접 하는 사람. 임동현 대표님 오셨으니까 네. 연탄 구멍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연탄 구멍. 저는 9개로 기억했던 25개? 옛날에 있었어요. 22개? 22개? 23개? 전혀 모르겠는데 네. 연탄.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구공탄으로 시작해서 구공탄 9개였다는 얘기잖아요. 9개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5개까지. 구공탄. 구멍이 그 구공탄이라는 25개가 이름이 연탄 구멍이 9개여서 구공탄. 그래서 이제 아니 그렇게 됐죠. 구멍이 왜 이렇게 많이 뚫어진 거예요? 되게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 그러니까 3년 전까지 연탄 구멍이 22개였어요. 22개. 연탄값 올리기 전에 작년, 재작년 한 3년간 정부에서 연탄 옷값을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하. 그런데 우리는 야 다행이다 그랬죠. 예. 연탄을 받았는데 연탄이 구멍이 2개가 늘은 거 2개가. 이게 뭔가. 가격은 그대로네. 네, 가격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원자재를 더 줄여서 그러니까 연탄은 좀 빨리 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연탄은 오른 거죠 가격은. 구멍만큼, 네. 그만큼 빠져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보면 참 재미난 게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이에게 방법은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구나. 아니 구멍을 더 많이 연탄 뚫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제 구멍이 2개가 나갔다는 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만약에 더 생각하시자면 3개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원자재가 덜 들어가고 그렇죠. 구멍이 많으면 빨리 타요. 빨리 타죠. 그러면 시간이 빨리빨리 갈아야 되면 그만큼 몇 곱절로 그렇죠. 많아야 되는 되는 거죠. 임 대표님 사업에는 치명적인 이게 이거죠.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올해 오른 13% 이상. 한 장으로 보면 72원 5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72원 5전 주면 갖고 갈 사람 있어요? 전? 72원 5전. 우전. 요새 100원 안 되는 돈. 0.5원인데 요새 아이들도 안 받아요 그거. 하면은 대부분 승질내요. 요새 애기들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5시간을 지켜주는 생명의 생명. 580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작은 거 같아도 그 580원 연탄 한 장이 그거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볼 때는 사실은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 예. 임 대표님 말씀 중에 5시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580원 연탄 한 예. 장인데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000원을 후원을 하든 뭐 5,000원을 후원하든 이런 거에서 생각할 거 없이 그럼요. 조금이라도 네, 그죠? 십시일반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생각이네요. 아니 뭐 세 분은 뭐 연탄 나누기라든지 뭐 다른 봉사활동, 기부활동 해보신 적 있어요? 난 배달해봤어요. 연탄 배달이요? 연탄 배달을 직접? 그럼요. 이게 손으로 인간 띠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집게가 있어요. 이게 한 장 집게 있고 세로로 2장, 가로로 2장 그런 거 있죠. 그게 있다고. 근데 이게 몇 번만 하면 팔이 막 발발발발 떨려요. 안 해봤으니까. 용환 지게 씨가 같은 것도 해보셨으니까. 있죠. 지게 같은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연탄 쪽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는 친구와 함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머리 돕기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노래 앨범도 냈던 게 그냥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앨범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천 그 큰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큰 규모로 했었는데 모든 공연 장비들 그리고 가수 김장훈 씨 그리고 트로트 가수 다 그냥 와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어우, 큰 기부를 금액을 했었어요. 했네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순수한 기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관련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대학교 이런 데 장학금 기부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이렇게 약간씩 뭐 회비 내는 거 외에 순수하게 기부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죠. 용현 변호사님이 이번 아이템을 굉장히 난색을 표하셨잖아요. 제발 기부 문화는 좀 이러면서. 기부를 사실 순수한 기부를 거의 하지를 않으니까 저 자신이 그 말씀에 사실 공감하는 게 모두가 부끄럽죠. 네, 우리도 방송하면서 서로 네. 조금씩 십시일반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는 잘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말씀하셨지만 기부라는 게
이게 되게 어색하고 좀 딱딱하고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고. 요즘은 그 기부를 우리가 문화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예전하고 달라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세금과 관계되지 않은 내 순수한 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이제 문화가 우리 국민들 속에 지금 정착이 지금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부를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보면 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 뭐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함께 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난 잘못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은 분들에게 그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또 그분들이 기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인지 또 그 기부된 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게 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고 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됐으면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같이 이런 말씀들을 안 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크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 기부는 어떻게 쓰여지고 또 무엇에 어떻게 간다라는 걸. 그래서 이 연탄 같은 경우가 좋은 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연탄 봉사를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뭐 기부하면 떠오르는 연탄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 저는 사랑의 열매도 꼭 이맘때쯤 상징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모금매가 이제 199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모금매 법이 만들어지면서 공동 모금매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금매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모금매의 이제 정확한 역할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옛날에는 사건 사고가 좀 많았죠. 후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뭐 무슨 뭐 본인들이 착취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모금을 전체 전반적으로 모금에서 좀 모금을 해서 그거를 이 사회 뭐 많은 그 기관이나 뭐 이런 또 시설들 또 개인들에게 좀 공평하게 좀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모금회입니다. 그래서 98년 시작이 돼서 지금 저 12년 차인가 지금 이렇게 넘게 지금 접어들었죠. 네. 처음 알았네요. 네. 그게 이제 중간 저류지 비슷하게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배분을 해주는 식으로. 모금이나 후원, 봉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맨 처음 시작이 된 게 옛날 그 영국의 산업혁명 막 일그러면서 막 무진장 그때 혼란스러운 이런 때가 있었고 그때 이제 교회 쪽에서 교회 쪽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난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신 너무 그 핍박받고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만들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이제 그게 뭐 1600년대 정도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게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라는 게 그때 당시 그 제도나 어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이제 태동이 된 게 맨 처음 이제 그렇게 태동이 된 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뭐 어디에서 뭐 냄비 통인가 그런 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구세군의 역사가 됐다. 이거는 제가 읽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없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의 온도탑이나 아너 소사이어티인가? 네. 이런 말이 요새 있는데 이것도 모금 공동 모금이랑 관련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봐야죠. 이제 모금회에서 하는 마케팅. 그래서 모금회에서 어떤 그 지역에 온도탑을 만들므로써 우리 지역에 모금이 그래도 100% 저만큼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도탑이 조금 올라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나도 좀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마케팅의 하나라고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상당공원에 항상 이제 또 아너 소사이어티 요새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1억이죠 기부 이제 네. 그런데 5년 안에 1억을 기부를 우리 충북만에도 이제 지금 이제 명문가 기부 명문가도 지금 생겼죠, 이제 1호가. 생기고 1호도 1호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1억, 10억, 100억도 중요하지만 저는 금액의 크기보다는 연탄 한 장값 580원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좀 전에 사랑의 온도탑 얘기를 했었었는데 작년에는 충북에서 모금의 목표 62억 뭐 몇천만 원. 근데 올해 2.몇% 올라가지고 64억 목표를 한다는데 매년 어렵다 해도 결국은 목표를 달성해. 정말 대단한 애민심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전혀 중요한 거는 어렵다는데. 질문에 덧대서 질문을 드리면 미세 수채 그 최순실 그 사건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꽁꽁 얼어붙지 않았나 그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충북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지방 자치가 됐잖아요. 예. 지방 자치가 되는데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복지 어떤 전체적인 게 지방자치가 된 게 아니고 행정적인 건 본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적인 것만 자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중앙에서 각 지역별로 편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줬는데 지금은 거의 매칭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 사는 동네는 예산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충북 같은 경우도 되게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도 서울에 가서 거지로 살아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 거지가 예산이 많이 받아요. 지원도 많이 되고. 우리 충북은 열악하거든요. 시골지 서울지 생각나네요. 근데 지금 우리 대도시가 크기 지금 저 이야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또 대기업이 중앙에 거의 많이 몰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후원을 하는 거는 기본 단위가 몇십억 단위 막 이렇게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사다 보니까 뭐 그 금액 차이가 뭐 500, 1000 이렇게 좀 그렇구나. 소규모에 이러다 그런 상황인데 아직 중앙에서도 요새 너무나 복잡한 일들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대기업 총수들이고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직 이거에 대한 결론들이 좀 안 나고 그렇다고 밑에서 막 움직일 수는 없고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모금에도 좀 타격이 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위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오늘 말씀 중에서도 아까 현장 위주의 그 뭐 실천적 봉사 네. 그걸 네. 강조하시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돈보다는 현장에서 네. 실천적으로 봉사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야지 공감대도 형성된다. 네, 뭐 맞습니다. 내고 나면 그냥 쑥 사라지는 것 같은데 내고 나서 그걸 인해서 내가 같이 행동으로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 봉사 좋은 부분 하는 같아요. 부분 있잖아요. 재능 예, 봉사 하시는 예. 분들, 뭐 이미용이나 재능 사진이나 기부. 네, 많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되게 부럽더라고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 자기 몸으로 다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럼 저한테 많은 공증을 타고난 봉사로 해주셔도 돼요. 공증이요? 충분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사실 저 변호사들도 법률 봉사를 네. 하는데 조금은 그렇죠. 너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봉사라는 이미지가 많이 없어요. 네, 맞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재능 기부 우리 그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재능 기부를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재능 기부가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분명히 그 속에는 내 재능을 가지고 할 역할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풀어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도 이렇게 아마 보일러 수리 같은 경우도 기술이 네, 맞아요. 여기 계신 맞아. 분들이 역할로다가 제가 볼 때는 할 게 지금 무진장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예.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법률적인 거 하나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우리 아니 변호사님 하나 정도만 예.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다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요새 많이 계세요. 또 이렇게 왜냐면은 지역 이런 상간 지역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 구도심 옛날 구도심이죠. 네, 이제 네, 신도심이 아닌 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률 상담 받으러 가기가 요새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거 많더라고요. 또 뭐냐면은 이렇게 뭐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 관련 문제 뭐 이런 거 상담을 이렇게 할 때가 안 그러면 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든지 그건 또 비용 문제 때문에 네,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잖아요. 변호사 가면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동네로 직접 오셔서 아. 그런 건 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것도 얼마든지 사실 할 수가 변호사 있고. 사무실 문턱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청 어렵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네. 아니 근데 예, 그만하세요. 지금 살짝 거의 올라왔어요. 그만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하실라 그랬죠. 또 치실라 그랬는데 아니 그게 더 아니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제 공정이시기 공부합니다. 때문에 예. 그 공정이시지. 아니 안 됩니다. 그거 사업적이신데 지금 예, 사회복지를 이제 주로 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책보다 이거 읽은 부분인데 국제적으로 난민이나 고아들 후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100억이 모이면 50%가 사실은 그 조직의 관리비나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또 50%는 그 나라, 해당 나라의 관료들이 또 뜯어가고, 나머지 또 50%는 그걸 납품하는 업자나 운반업자들이 또 폭리를 취해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결국 100이라는 숫자가 가면 결국 10도 안 되는 게 현장에 투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나 의구심을 가슴 아픈 갖는 얘기다. 맞아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뭐 분으로서 그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우리 그 예산들이 뭐 꼭 우리 사회복지사만 탓할 게 아니고 제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슨 부가 네. 만들어져요. 갑자기 어느 날 맞아요. 예. 민선이 되면서 특히 대통령 어떤 이런 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에 최고 좋은 데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쪽이에요. 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예산 쓰기도 제일 좋고. 아. 그러니까 자기 쪽 사람으로 무언가를 자꾸 제도를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요. 밑에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받아요. 얼마 받겠어요? 그 사람들 뭐
하루 어디 술값 정도 받겠어요? 봉사, 이게 자원봉사 특히 기부 이런 거는 단순 무식해야 돼요. 이게 복잡하면 사실은 지금 그 변호사님이나 쭉 얘기했듯이 아니 뭐 당장 내 옆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까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뭐 계산을 딱 하면 절대 10원도 기부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이미 벌써 내 속에 순수함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냥 편하게 뭐 설령 좀 띠끼면 어때요? 또 그 사람 그래서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일단 믿고 한다 그러면 좀 믿고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 같이 몇십 원, 몇백억 내는 것도 아니고 뭐 10만 원 뭐 이런 건데 술 한 번 안 먹는 데는 믿고 한번 하셨다가 또 그러면 이제 거기 가셔갖고 또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계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내용을 분명히 알려드려요. 지금은 일선에 우리 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옛날같이 막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쓰여지는 거 웬만한 거 다 알려드리거든요. 다 알려드리고 또 무엇에 쓰여집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외국까지는 잘 몰라도 국내에서만큼은 뭐 웬만한 건 다 알기 때문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계산하지 말자. 그냥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 없이. 사실 편하게. 걱정되고 무서운 단순하게 거는 복지단체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와이프가 제일 무섭죠. 괜히 기부하고 왔다가 탱탱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도 내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자 한도 내에서 우리 이제 또 단순하게 하자. 임 대표님은 뭐 좋은 일 많이 하시지만 댁에 계신 사모님은 와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으로 해야 되는 거 거짓말 시키면 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울고 난리 나죠. 뭐 우셔요? 술도 먹지, 담배도 피지. 맨날 뭐 늦게 들어오고 막 이래지. 그런데다가 집에 돈은 별로 안 주지. 좋아할 사람이 없죠. 사실은 인물 보고 사는 거 인물 보고.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오케이. 뭐 있겠어요? 인정.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뭐 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개는 정말 힘들어요. 많은 적이 하시네요. 우리 뭐 주변에 많잖아요. 뭐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조직들이 막 여기 많이 나왔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못생긴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나마 못생긴 분들은 다른 대줄에도 이슈, 다른 대줄에도 이슈야 지금은 뭐 근데 이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주변에 가까이에는 가족 그리고 이제 또 가까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또 나아가서 이제 주변의 이웃분들이 결국엔 조력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조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버티고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나 저는 뭐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관 씨 뭐 돈 많이 버니까 그냥 그렇게 생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괜찮은 거예요. 자꾸 연관 MC를 자꾸 잠깐만요. 법조인 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세요. 예. 법조인 봉사에 대해서 예.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공정 쪽도 한번 연결을 해서. 예. 아이고. 그러니까 또 그 기부 문화에 대한 또 사랑의 연탄 나누기 부분은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사실 이게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소원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그 연탄 구멍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구멍 하나, 두 개, 세 개가 이런 어떠한 스토리가 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한켠으로는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켠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임대균 대표님처럼 또 많은 분들의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어둡지만은 않고 환한 불빛은 늘 켜져 있구나. 역시 촛불은 꺼지지 않는구나. 다시 오늘 모처럼 화기애애하게 진짜 따뜻한 얘기 좀 오늘 좀 시컷 나누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사단법인 증검다리의 임동현 대표님과 함께 연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부 문화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공감 키워드를 임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면 오늘 어떨까요? 토크를 쭉 하시면서 단어 하나로 집약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뭐 단어 뭐 할 거 있어요. 오달수 아니에요. 오달수 이거랑 똑같아요. 오늘의 달콤한 수다. 사실은 이게 뭐겠어요. 우리 사회를 같이 정말 어떤 그 같이 따뜻한 행복한 이 모든 게 여기는 함축됐다고 지금 봐요. 이 달콤하다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봉사, 복지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 편하게 오달수 같이 그냥 우리가 달콤한. 네, 그래서 제가 제 키워드는 오늘 달콤함입니다. 네. 준비된 패널이죠. 이야. 이렇게 한 번만 뵙고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네요. 네, 오늘의 오달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기부 문화에 좀 더 관심 갖고 기부 문화가 더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네, 천만요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 왼쪽 저희는 들어주시면 돼요. 저희는 계속됩니다. 쭉! 예. 감사합니다.